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 이번엔 서경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생생지락의 가치관을 따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OT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어떤 고급진 정보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서경대학교는 2018학년도 적성고사부터 약간의 형식상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2017학년도에는 예전에는 국어하고 수학 영역에 문항이 30문항, 사지선다의 형식의 30문항이 제시가 되었었는데 2018학년도부터 오지선다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각각 20문항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 방식으로 형식상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형식상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풀기 수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고, 그죠?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오지선다로 바뀌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높아심, 걱정도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OT 내용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죠? 그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OT에서는 서경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쭉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적인 사항을 쭉 한번 이해해보고 싶은데요. 전형 일반 보시면요. 일반 전형에서 236명을 선발합니다.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22명이 줄어든 거고요. 사실은 뭐 이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워낙 2017에서 2018로 넘어갈 때 많이 추가가 됐었어요. 2017학년도에서는 약 180여 명 정도를 선발을 했었는데 2018학년도로 넘어가면서 258명, 그죠? 258명을 선발하였죠. 그래서 소폭 감소했지만 사실 조금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선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에 50명 선발하고요.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이런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학교생활기록부 60% 600점 들어가고요. 적성고사 400점 들어갑니다. 아까 선생님이 국어하고 수학 몇 문항씩 출제된다고 했죠? 20문항씩 출제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몇 점인지 견적 나오죠? 그죠? 문항당 10점이라는 견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고사는 한 문항당 10점으로 배점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어하고 수학 각각 20문항씩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전 단위에서 이과, 문과 구분 없이 전 단위에서 이렇게 시험 봅니다. 영어는 안 보고요. 오지선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특이하게 서경대학교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A형, B형, C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이만합니다. 그죠? 문제가 이만큼 있어요. 그죠? A형, B형, C형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궁금해할까봐 저 서경대학교 Q&A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죠? Q&A를 들여다보니까 이 A형, B형, C형은 단순하게 무슨 구분밖에 없는 거냐면 시간 구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전, 오후를 나누는 오전, 오후의 시간 구분밖에 없고 난도 차이 없다. 난도의 차이는 없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출문제 풀이는 실제 본강에서 기출문제 풀이는 A형에 맞춰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기출문제 혹시 받아가지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점은 동점자 처리 시 적성고사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점. 그죠? 요 부분이 이제 특징점인데요. 요걸 기억하시면 내신 등급이 내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성고사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받으면 유리할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적성고사를 우선적으로 본다. 요 점 유념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우리 친구들이 왠지 좀 부담감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최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만 편하게 느낄까?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편하게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쉬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서경대학교는. 그죠? 그래서 또 뭐 가까운 곳에 서울에 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고사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꽤 높은이 아니야. 높은 점수. 이걸 보는 친구들은 높은 점수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각오로, 그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4일시는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실시합니다. 수능 이전에 40문항 60분 동안 이제 이렇게 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쭉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계속 가볼게요. 다음 표에서는 이제 각각의 내신 등급당, 요 위에 표는 내신 등급당 이제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여기 이제 6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 폭이 1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
적성고사 한 문항당 몇 점이라고 이야기했죠? 10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점 정도가 등급 간 점수가 적성고사로 바꾸면 1.2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좀 1.2점이라고 해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한 문제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한 문제가 등급 하나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4, 5, 6등급에 포진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12점 정도 차이 나는데 7등급부터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7등급부터는 이제 60점 떨어지고요. 그다음 120점 떨어지고 360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8, 9등급의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7등급까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성고사에서 고득점을 한다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 남은 한 5개월 동안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뻔때를 보여주겠어. 뭐 이런 각오로 덤비신다면 충분히 그죠?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확언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반영할 때는 이렇게 환산 점수 바꿀 때는 반영 교과별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거. 그쵸? 학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입시 이제 팸플릿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각 서경대학교에서 제안하는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상위 전 과목이 아니라 상위 3개 과목.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중에 조금 그나마 좀 성적이 괜찮은 그런 과목만 반영한다는 것이 메리트가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표는 선생님이 한번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문과 친구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 학과의 경쟁률이고요. 요 앞부분은 그다음에 전 학과의 합격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입니다. 그죠? 그리고 합격생들의 평균 적성고사 성적이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 아까 400점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학과마다 이렇게 통계가 쭉 나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경대학교에서 만든 정보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통계를 내서 평균만 낸 거야. 평균을 낸 건데 요거를 400점 만점으로 바꾸면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67점 정도 돼요. 소수점으로 좀 나오는데 267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400점 만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400점 만점인데 267점 정도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높은 수준으로 적성고사를 다 맞추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4, 5, 6, 7이라도 만약에 고득점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 기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래서 경쟁률 굉장히 높죠? 그죠? 최저가 없고, 그죠? 최저가 없고, 이제 적성고사를 좀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덜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죠? 대충 커트만 넘겨볼까? 이거 그런 시험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아. 그죠? 대입입니다. 대입.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죠? 경쟁률 높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4등급 안팎에 있다, 4등급에 딱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뭐 대충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내가 만약에 4등급 이하로 요 평균 등급이 4.1이네. 나는 6등급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걔네들보다 한 두세 문제 더 맞춰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2019학년도 서경대학교 적성고사 흐름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18학년도, 그쵸? 2018학년도 서경대학교 적성고사 기출문제가 요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 양상들이에요. 그죠? 요렇게 포진되어 있는 양상들을 양상들을 여러분들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 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국어 1, 2 교과서에서, 그죠? 국어 1, 2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언제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그죠? 교과서 다 버리셨죠? 우리 친구들 어쩌나? 그죠?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어 1, 2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궁금해졌어요. EBS 연계율은 과연 없는가를 또 찾아봤더니 선생님 또 열심히 막 정보 검색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연계율은 이제 그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실 여긴 약하다고 썼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2018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부분을 보니까, 그쵸? EBS와 교과서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담당자는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간극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어쨌든, 분명한 건 연계율을 확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문제 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겠지만, 연계율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연계율이 좀 낮은 부분이 볼 수가 있고요. 낮은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관련 문제집 있잖아요. 그렇죠? EBS에서도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인 그 11종 국어 교과서를 다 보기 어려우니까 좀 종합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1종 국어 교과서가 전체적인 맥락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역은 요건 직접 기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수능의 영역이랑 비슷하죠.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번에 2019 모의고사에서는 독서가 뒤로 가고요. 문법이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능형 이제 문항 배치 구성 뭐 그런 방식을 좀 따라서 화작문이 앞으로 오는, 그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는데 그런 뭐 순서 배치 바꾼 거 말고는 사실 큰 틀의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좀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각 영역별로, 그죠? 각 영역별로 조금 더 이제 중요도가 어디 부분에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법 부분 보시면요, 일반적 화법하고 작문은 상동이라고 썼는데 위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법 같은 경우, 화법이나 작문법은 일반적 수능 화법과 작문과 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수능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서경대학교 기출문제 잘 맞춘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서경대학교 기출문제를 좀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기출문제 화법과 작문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그 스타일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별표로 하나 준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 발문에서 요구하는, 그죠? 발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핵심만 좀 잘 잡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독 문항으로 구성되고요. 세트 없습니다. 발문에서 담화 상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문이 유독 긴, 그죠? 화법과 작문의 발문이 유독 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서경대학교 적성고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문에서 주제도 주고요. 예상 독자도 주고요. 목적도 줍니다. 이 글을 쓴 목적, 뭐 이런 것들, 설득이라든가 안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놓고 이제 보기글을 보고 지문을 선택지를 본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법은 별 3개입니다. 우리 친구들. 문법 별 3개인데요. 넓은 스펙트럼, 그죠? 넓은 스펙트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강에서 선생님이 이제 문법에서 어디 부분에서 이제 그 기출이 되었는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문법 영역까지 다 건들고 있어요. 그죠? 의문론, 형태론, 막 의미론, 그 다음 통사론, 문장론 막 다 건들고 있습니다. 다 건들고 있고 어문규정 건들고 있고요. 중세 근대까지 막 다 아울러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넓은 스펙트럼, 그죠?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면 문법부터 시급하다. 그죠? 문법부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조항 및 규정은 좀 요거는 한번 봐주십사. 그죠? 특별히 더 봐야 될 건 내가 선생님이 본강에서 강조 드리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다 싶으면은 조항 및 규정 중심으로라도 조금 하시면서 모르는 의미 좀 찾아보시면은 어차피 뭐 이제 뭐 표준어 규정이라든가 한글 맞춤법 규정, 표준 발음법 규정 이런 거 보면요. 의문하고도 또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문법 영역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그나마 좀 학습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됐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서도 별표 3개 드렸는데요. 독서가 사실은 뭐 이제 별표 3개를 드린 이유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수능에서의 그 독서 비문학처럼 어렵지는 않은데 핵심 논지나 의미나 맥락을 놓치고 읽게 되면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지문들이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전 기출이라든가 수능 연계에서 볼 수 없었던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런 지문들을 보실 때 단어의 의미, 그쵸? 좀 어려운 단어 나오면 앞뒤 맥락을 통해서 유추하고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주제에서 벗어났네? 아, 이건 이 맥락 안에 있네? 라고, 그쵸?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자 이렇게 별표 3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별표 2개 드렸는데요. 고전 및 현대문학 갈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자면 이거예요. 그죠? 갈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문학은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연계율도 굉장히 낮고, 그죠? 그다음에 11종 국어 교과서를 실제로 살펴보니까 11종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이 그렇게 많이 수록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외부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외부 지문. 이 말은 11종 국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딱히 문학 파트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학 학습을 하시면서요. 문제집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통해서 문학 학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갈래를 소홀히 하거든요. 근데 갈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죠? 서경대학교 적성고사에서는. 그지? 그래서 갈래에 대한 특징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까지. 그죠? 고전문학까지. 시조, 가사, 대표적인 갈래들 있잖아요. 그런 갈래들이 한가까지. 그죠? 그런 식의 대표적인 갈래들의 문학들의 갈래들의 특징들을, 그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기 쉽거든요. 근데 요거 좀 잡아주십사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제시한 여러 가지 주의점, 그쵸? 본 강좌에서 다시금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릴 겁니다. 그때 또 주의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